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구기자의 장바구니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지의 구연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소비자들이 생리대의 화학물질 성분을 직접 문의하고 또 대안 생리대를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란은 안 먹을 수라도 있지 생리대는 안 쓸 수도 없다라면서 최근 SNS를 통해 위험성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안 찾기에 나선 여성들 오늘 장바구니주에서 도움드립니다. 네. 그동안 별 의심 없이 사용해온 생리대 때문에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을 겪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들이 좀 요즘 여성들을 좀 걱정에 빠지게 하는 것 같은데요. 미리 그 유해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정부나 기업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생리를 피할 수가 없다면 다른 대안책을 찾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회용 생리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생리대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일회용 생리대는 기본적으로 부직포와 펄프로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지회사들이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건데요. 이번에 논란이 된 생리대의 전성분 공개를 참조하면 우선 패드는 커버, 날개, 흡수체, 방수층, 그리고 접착용 글루, 박리지로 되어 있고요. 커버는 숙면 부직포, 또 날개는 부직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흡수체 같은 경우에는 부직포와 고흡수 시트, 그리고 틸렌 부타디엔 공중 합체, 그리고 흡수지 아쿠아키프, 면상 펄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꽤 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흡수체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화학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방수층은 폴리에틸렌 필름, 그리고 접착용 글루는 스틸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그리고 박리지는 실리콘 코팅 종이로 되어 있고요. 개별 포장지는 부직포로 되어 있고 테이프는 부직포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은 여기에서 또 검증되지 않은 다른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생리대 외에 다른 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네, 다른 제품도 전성분 공개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거든요. 패드만 봤을 때 패드의 날개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이루어진 부직포로 되어 있고 색소가 들어가고요. 또 흡수체 같은 경우에는 우드 셀룰로스 섬유, 그리고 폴리에틸렌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그리고 비닐 아세테이트, 에틸렌 코폴리머 등이 들어갑니다. 매우 많죠.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일회용 생리대의 어떤 성분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네, 뭐 일부 주요 품목에만. 성분 공개가 일부만 된 거기 때문에 뭔가 네. 이렇게 속이 확 후련하지만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된 정보로는 또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일회용 생리대에는 문제가 됐던 게 어떤 성분인가요? 네, 총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영어로는 TVOC라고 해요. 이 TVOC가 검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자체 실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TVOC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이 바로 한 회사의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였습니다. 이 생리대에서 검출된 TVOC는 평균의 1.5배, 그리고 최저 검출 제품의 2.7배였고 팬티라이너에서는 최저 검출 제품의 9.7배에 달하는 TVOC가 나왔습니다. 네, TVOC 이게 네.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건 네. 어떤 겁니까? 네, 이 물질은 끓는 점이 낮아서 대기층으로 쉽게 증발되는 벤젠이나 트리크롤로메틸렌, 그리고 톨루엔, 스틸렌, 자일렌 등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는 건데요. 네, 피부 접촉이나 또 호흡기 흡입을 통해서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아, 이 생리대에 포함된 TVOC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요?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흡입 시 위험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리대에 함유된 물질을 흡입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피부 접촉에 대한 위험성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은 아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당장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은 양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위험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출된 수치가 아주 적더라도 네.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한 350회에서 400회 정도 생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모든 여성들이 생리대 속 화학 물질로 인해서 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는 여성들이 나서서 또 안전한 생리대를 찾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안전한 생리대 브랜드를 찾으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또 현재 시판되는 생리대의 성분과 원산지 그리고 원자재 종류를 아는 대로 정리해 놓은 글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눈에 띄고 손이 가는 건 같은 일회용 생리대지만 유기농 제품으로 네. 만든 것들이에요. 이게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한 제품의 경우 외국산인데요. 이 영국 환경운동가인 수지 휴스 여사가 만든 친환경 생리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제품 가격이 좀 비싸고 또 해외에서 직구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네. 많이 단념했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00% 순면 유기농 커버를 사용하고 또 인공향이나 또 염소계 표백 처리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고 화학 고분자 흡수체 대신에 천연 펄프 흡수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날개형 중형 12매 기준으로 약 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리대와 비교해서는 사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네, 그렇죠. 이게 이미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유기농 생리대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북유럽 환경협회가 승인한 핀란드 제품도 인기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 소비자 100명이 선정하는 베스트 오가닉 프로텍트 상을 3년 연속 받은 이탈리아의 제품도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이들 생리대를 구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일시품절로 동나고 또 배송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유기농 생리대는 해외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국내 제품은 없나요? 네, 국내에도 유기농 생리대를 표방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H회사에서는 생리대 정기 배송 서비스를 주거나 또 한 중소업체에서 만드는 생리대 브랜드도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추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리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회용 생리대 중에서도 유기농 생리대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또 제한책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리대의 대안으로 이 아기용 기저귀도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네. 좀 독특하죠? 네, 생리대 성분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던 여성들이 직접 써보니 기저귀가 뭐 피부 자국도 덜하고 가격도 싸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생리대 가격과 비교해서 기저귀는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일회용 생리대 가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 네, 맞아요. 기저귀도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생리대 대용으로 자주 추천하는 제품으로 비교해 보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개당 140원 꼴인데요. 오버나이트 생리대는 개당 400원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기저귀가 싼 편이긴 싼 편이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성들이 생리대 대신에 이렇게 아기 기저귀를 대안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어린 아기들이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뭔가 상대적으로 좀 덜 유해할 것 같다는 그런 인식도 좀 한몫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안전성 같은 경우에 기저귀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린이용 기저귀는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품질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뭐 포르말데히드만 안전 확인 물질
19종 중에 포함되어 있고요. 생리대와 마찬가지로 기저귀도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기저귀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다이옥신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파장이 일기도 했었죠. 네, 여성들이 생리대 대안으로 찾은 아기 기저귀도 사실은 일회용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화학 성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생리대가 아닌 기저귀이다 보니까 이게 네. 쓰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기저귀는 대소변을 처리하는 용도고 생리대는 생리혈을 흡수하도록 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아기용 기저귀 외에도 생리대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다음은 탐폰입니다. 탐폰은 몸속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막대 모양의 생리용품으로 생리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건데요. 일회용 생리대 다음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물건이기도 하죠. 네, 실제로 한동안 국내에는 탐폰 바람이 분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선진국에서는 이 탐폰의 비중이 꽤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편리해서 생리대를 뛰어넘는다는 그런 사용 후기가 잇따르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편리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만 그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잘 알려져 있긴 한데 그에 비해서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사용자가 좀 적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거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큰 건 직접 삽입해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용법을 숙지하고 또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무엇보다 편하다고 하지만 시도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사용 후기를 보면 그래도 일회용 생리대를 착용하는 것보다는 편하긴 하다라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생리 기간 동안 생리대 착용으로 할 수 없는 뭐 요가나 뭐 수영이나 활동적인 운동 같은 것들도 탐폰으로 하면은 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네, 근데 편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탐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미 한 제품이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상태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흡수력이 좋은 탐폰일수록 장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독성 쇼크 증후군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이 증후군은 탐폰을 사용했을 때 독특한 독소가 나오는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모델 로렌 바서는 이 탐폰 사용으로 인해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해서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탐폰도 일회용 제품이고 그리고 몸속에 직접 삽입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화학 성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일회용 제품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다 보니 이제는 면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 맞아요. 생리대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죠? 네, 면생리대는 화학 소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자극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피부에 닿는 부분이 모두 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생리통 등 부작용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네. 네. 또 사용 후에 매번 빨아서 소독해서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면 생리대에 방수 재질의 마감제가 사용됐다면 이 부분에도 화학약품 처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또 흡수력이 낮아서 셀륨녀가 있죠. 또 그래서 양이 적을 때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면 생리대가 비싸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직접 사용해봐서 사용을 하지는 않아봐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가격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 사이트에 따르면 면생리대 일주일 패키지가 대형 3장, 중형 5장, 소형 3장으로 이루어진 11장 패키지의 경우 현재 할인가 13만 1,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네. 일회용 생리대에 비싸면 좀 비싼 가격이죠? 그러네요.
이 가격 때문인지 시판 제품보다는 또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쓰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가격도 비싸고 또 빨아서 써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다 안전한 생리대를 찾는다면 뭐 면 생리대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면 생리대 외에 또 일회용 생리대 대안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생리 팬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음. 네, 팬티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생리혈의 양이 다르고 또 체형별로 다양한 사이즈, 또 종류와 디자인이 있는데요. 생리대나 탐폰 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탁 후 마르기까지 일반 팬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생리 팬티는 좀 낯서네요. 네. 이게 아이들 배변 훈련할 때 쓰는 음. 그런 배변 팬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네, 한 제품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생리용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를 만난 후에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100% 유기농 속옷으로 속옷을 입는 것만으로 생리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 후에는 물로 손 세탁하고 또 건조하면 되는데 가격은 $35로 속옷치고는 좀 비싸지만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다만 구매를 원하면 해외 직구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생리 팬티가 비싸고 그리고 직구를 해야 하는 네. 번거로움이 있긴 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생리컵입니다. 네. 주목을 받으면서 사용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생리컵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생리컵은 몸속에 직접 삽입해서 혈을 받아내는 그런 아. 장치죠. 네, 탐폰이랑도 조금은 비슷한데요. 이건 받아내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일회용 생리대처럼 피부에 직접 닿지 않아서 자극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를 계속 깔고 앉아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생리컵을 씻으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탐폰처럼 몸속으로 집어넣는 네, 거군요.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네, 일부 여성들은 생리컵을 몸속에 넣었다 빼는 행동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사용하다 보면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컵마다 사이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외 직구로 뭐 한두 개 정도 구매하는 한국 여성들의 신체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탐폰도 몸속에 집어넣는 거에 네.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맞아요. 이 생리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게 근데 몸속에 넣다 보니까 이런 말들도 있어요. 생리컵을 이용하면 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그게 진짜요? 사실인가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에 따르면 생리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질 늘어남이 촉진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네, 한 달에 며칠, 하루에 여러 차례 실리콘 생리컵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질 점막이 뭐 진행성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바구니즈에서는 일회용 생리대를 대체할 만한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생리용품은 사실상 여성들에게는 필수제입니다. 네, 일회용 그렇죠.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대체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계속해서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예 생리를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불편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생리를 피하기 위해서 경구 피임약과 비슷한 조성의 생리 억제제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 기술로는 인체에 무해하면서 생리를 피하는 약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약으로 생리를 피할 수는 있지만 모든 현대의약품은 복용하는 사람의 신체 조건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부작용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먹을거리는 물론이고요. 뭐 기저귀라든지 생리대처럼 건강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는 늘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명쾌한 답이나 대안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적어도 이런 제품에 있어서는 각 성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는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장바구니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아 기자 고맙습니다.